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마음껏 놀아본 것이 언제인가요? 우리는 흔히 놀이를 쓸모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람이 웃는 이유부터 살펴보면 놀이의 중요성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를 웃게 만드는 것은 놀람이나 예상과 다른 상황,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또 다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거나 무엇인가 재미있다는 신호를 받을 때도 우리는 웃게 되죠. 이러한 웃음은 사회적인 웃음이라고도 불려요. 또한 우리는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놀이를 할 때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느껴요. 이러한 즐거움 뒤에는 뇌작용이 있죠. 바로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우리가 예상과 다른 새롭고 놀라운 상황을 경험할 때 분비되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을 색다른 보상 효과, 즉 노벨티 보너스라고 해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이에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 살아남는다고 설명했죠. 이를 자연선택이라고 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동물의 놀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에요. 놀이가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선택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죠. 동물들이 노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실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행 연습. 둘째,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활동. 셋째, 건강한 신경 체계에서 발생하는 과잉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행동과 같은 이유가 있죠. 그렇다면 놀이가 없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동물행동학자 마크 비코프는 놀이가 동물의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어요. 놀이의 기회를 박탈당한 동물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해지고 호르몬과 면역체계에도 문제가 생기며 뇌 발달에도 영향을 받죠. 또한 틱과 비슷한 행동을 보이거나 안절부절 못하며 철창을 물어뜯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이처럼 놀이는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인간을 표현하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모사피엔스, 지혜로운 인간, 호모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인간, 그리고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호모루덴스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놀이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지기도 했어요. 유럽 사회는 자본주의 체제로 들어갔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죠. 근면성과 노동윤리가 높이 평가되면서 놀이는 점점 노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었어요. 결국 놀이는 쓸모없고 낭비적인 활동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놀이는 결코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놀이는 인간의 건강한 발달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놀 권리가 있죠.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놀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2019년에는 놀이혁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아동의 놀이 정책을 논의하기도 했어요.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죠. 흥미로운 점은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창의성 역시 놀이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학교나 직장에서 진행되는 창의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실제로 놀이의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자신감이 넘치고 위험을 즐기며 에너지가 많고 호기심이 강한 특징 말이에요. 또한 장난기가 많고 어린아이 같은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즉, 잘 노는 사람의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스튜어트 브라운과 크리스토퍼 본은 저서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놀이의 반대말은 일이 아니라
우울함이라고 말이죠. 놀이와 일은 서로 반대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고 말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목적의식과 경제적 안정, 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는 느낌을 얻죠. 그리고 놀이를 통해 우리는 창의성과 활력을 얻어요. 일과 놀이의 공통점도 있죠. 바로 창의성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놀이를 하면서도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현대사회의 일은 놀이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놀이를 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일과 삶은 더 창의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예요. 놀이는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놀이가 없다면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어렵죠.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창의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약 20%는 유대인이에요. 하지만 전 세계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0.24%에 불과하죠. 이것이 유전 때문일까요? 과학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이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모계를 통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식도 유대인이 돼요. 유전자는 무작위로 섞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유전자만 계속 보존되어 자식에게 전달될 수는 없죠. 따라서 유대인만 창의성에 관한 유전자를 타고났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창의성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 방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죠. 유대인의 교육서인 탈무드에서는 질문과 토론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며 토론하죠. 즉, 창의성의 시작은 바로 질문하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질문과 호기심은 바로 놀이의 본질이겠죠. 결국 놀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창의성을 키우고 건강한 발달을 돕고 인간관계를 깊게 만들며 더 나은 삶을 만드는 중요한 활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놀아야 하죠. 놀이는 낭비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이기 때문이에요.